해봅시다. 244번이죠. 수지가 4번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4번 쓰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4번 썼는 자기가 4번의 근거를 뭐라고 잡죠? 어느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체온이 104도를 넘어갔어요. 그는 선생님 104도를 뭐 파이어맨도 피닉스맨도 아니고 죽지 않나요? 104도 넘어 설마 이거 섭씨 아니겠죠? 화시겠죠? 그쵸? 어쨌든 온도가 체온이 많이 올라갈 때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C를 쓰신 분들이 C 손 들어보세요. 좀 많네요. 그쵸? 여러분, 그쵸? 좀 잔인하네요. 체온이 올랐다고 죽여버렸네요. 그쵸? 답은 D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여러분들 정리한 거 보면 delirious가 정신착란의 무아지경에 지나치게 흥분하리란 뜻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delirium이란 단어를 이 단어에 우리가 전에 그런 거 본 적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요? 뭔가 하면은 히포콘드리악 맞나요? 히포콘드리악이 우울증 환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 그랬었죠? 아프지 않은데 너무 신경 써서 아픈 것처럼 느끼는 가짜 환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 delirious라는 단어는 원래 delirium이요. 몸이 너무 아프거나 고열로 우리가 여러분들 감기 몸살 같은 거 심하게 아파본 적 있죠? 그럼 어때요? 막, 그쵸? 막 체온이 막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막, 그쵸? 황홀경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막, 그 애가 막 자면서 막, 막 하면서, 그쵸? 신음도 하고 햇소리도 하고 막, 그쵸? 헛것이 보이고 막 이러죠. 그 상태를 원래 delirious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delirious의 기본 뜻이에요. 그 데피니션을 물어보는 겁니다. 몸이 아주 아프고 특히 고온, 그쵸? 고온으로 몸이 굉장히 아플 때, 그쵸? 정신이 혼란해지거나 혼미해지거나 신음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delirious라고 쓰기 때문에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찾으니까 그 의미 혹시 나오나요?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진아? 그렇죠. 고열 따위로 일시적인 정신 착란 상태의 그 의미에서 delirious 물어본 겁니다. 진아는 언제 왔어요? 아까 저 부를 때 없었는데 있었어요? 답 됐죠? 죽이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5번 은주 몇 번이요? D번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단순화 시켜봅시다. 얘가 뭔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얘는 그쵸? 사용된다 뭐 하려고? 사악한 짓을 정당화하려고. 지금 45번 문제입니다. 그쵸? 사악한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이용한대요. 그쵸? 됐어요? 세미콜론. 즉 결국 얘는 existentialism은 사악한 얘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만약 어떤 사람이 그쵸? 사회의 규칙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양심도 없어요. 그쵸? 일단 놔둬봅시다.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그가 뭐를 이용하죠? 뭘 이용하죠? 얘를 이용해요. as. 뭐로써 이용하죠? 그쵸? 수단이요. 어떤 수단? set of beliefs. 믿음들이에요. 어떤 믿음들? 그쵸? 자기 자신에게는 유리하지만 누구에게는? 남에게는 해로운 믿음을 그쵸?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할까요? 재밌네요. 왜 재밌냐면은 얘가 순접이기 때문에 이 fu절을 놔둬본다 그러면은 existentialism은 악을 정당화하는 데 쓰인다. 어떤 사람이 지한텐 좋고 남한텐 나쁜 것을 뭐 하는데 이걸 이용할까요? 그러면 지한텐 좋고 남한텐 나쁜 것을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여기에 rationalize하고 똑같은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evil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한테는 유리하고 남한테는 나쁜 것. 이게 evil이면은 evil을 정당화하는 데 합리화하는 데 쓰인다. evil을 그렇죠. 합리화하는 데 수단으로 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은주. 그러면 한번 해가 봅시다. 물론 은주한테는 좋고 남한테는 해로운 거. 이거는 사악한 겁니까? 맞아요. 나한테는 좋고 남한테는 나쁜 것. 이거 사악해요? 악마입니까? 악이에요? 어때요? 나한테는 좋고 남에게 나쁜 것을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사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얘기하는 순간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악인이죠. 솔직히 안 그래 나한테는 좋고 남한테는 안 좋은 거 이거를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악을 추구하지 않아요? 나는 붙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다 떨어지더라도요. 그쵸? 사악한 존재네요, 여러분들요. 그쵸? 저만 어떻게 붙을 수 없을까요? 그쵸? 저만 어떻게 성적이 오를 수 없을까요? 그럼 우리는 다
그쵸? 악한 존재입니까? 조금 왠지 내용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서 뉘앙스는 나한텐 유리하고 남한텐 나쁜 것이란 말에서 이게 나쁜 거라는 뉘앙스는 오겠는데 이걸 이불로 잡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고요. 이럴 수는 있죠. 내가 좋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 이거는 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나한테는 좋고 남에게는 나쁜 것. 그렇죠? 나한테 좋았기 때문에 남이 나빠진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은. 그럼 이건 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왜 악이라고 될 수 있을까요? 은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출제자하고 약간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답을 찾는 거고 출제자는 답을 얘기했을 때 아닌 단서들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건데 보세요. 우리가 안 써먹은 게 뭐가 있죠? 이게 악만 되면은, 이게 악이라는 의미만 되면은 여기는 딱 레셔널라이즈하고 동의어가 돼야 되는데 이걸 안 써먹었군요. 이거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죠? 규칙을 싫어하고 양심도 없는 애예요.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규칙을 지키지 않고 양심을 없는 애.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악한 사람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쵸? 양심도 없는 놈. 그쵸? 규칙도 안 따르는 놈. 그럼 이게 나쁜 놈이죠. 이게 나쁜 놈이란 단어가 되면 나쁜 놈이 나쁜 놈에겐 좋고 다른 사람에겐 나쁜 거. 이래버리면 어때요? 그래버리면 어때요? 이게 사악한 행위라는 게 좀 더 컨펌이 되죠. 그쵸?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겐 좋고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것. 이건 이게 사악함이죠. 그럼 얘랑 동의어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은주가 얘기했던 거 몇 번이었었죠? D, justify. 여러분이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요. 46번. 태희, 몇 번 썼어요? A번이요. 이해가 가든가요? 이 문제요? 이해 가요? 보세요. 이 문제도요.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만들고 싶은 거죠. 막 이쪽 봐라 이쪽 봐라 그러다가 결국은 되게 단순하죠. 왜? 그 캐러고리가 보여줘요. 이렇게 분류하는 게 보여주는 것이 fundamental desire, 기본적인 욕구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또 뭐 하고 싶어 하죠? 자신의 영리함이죠. 그들이 이런 표현 속에서 뭡니까? 보여주는 영리함을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쵸?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쵸? 어쨌든 대충 봤어요. 후.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쵸? 믿을까요? 뭐라고 믿죠? 그 drive하고 mundane DMV가 이게 뭔지 모르겠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쵸?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띵인데 drive하고 그쵸? mundane한 것이요. search creativity. search creativity는 앞에 나오는 search를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창의성이죠.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 속인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잘 봅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drive하고 mundane한 것과 creativity하고는 순접일까요? 역접일까요? 네? 순접일까요? 역접일까요? 다시 갑니다. 앞에 보세요. 정리할게요. 팁. 잘 보세요. 단순화 시킬게요. 그렇죠? 착한 사람은 doing. 그렇죠? 무슨 짓. 잘 보세요. 착한 사람은 무슨 짓 할까요? 테이. 착한 짓 하겠죠. 제가 여기에 나쁜 짓을 대개 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중요한 팁입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앞에 뭐 paradoxically라든지 뭐 surprisingly라든지 이런 부사 써도 되죠. 근데 또 우리가 굉장히 잘 쓰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죠? 예요. 이걸 의문문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착한 짓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나쁜 짓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가요? 착한 사람이 나쁜 짓 할까? 이건 뭐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착한 사람이 나쁜 짓 한다는 거. 이런 얘기죠. 나는 너무 이유가 궁금해. 뭐가? 착한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의문문이 가지는 역접성. 됐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해요. 도대체 누가 알겠냐? 그렇죠? 누가 알았겠냐? 똑똑한 애가 합격할 것을
불합격할 것을. 뭐가 답이겠어요? 그죠? 누가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똑똑한 애가 불합격할 거라는 건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됐죠? 제가 왜 얘기할까요? 얘는요. 드래브하고 먼데인하고 크리에이티브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당연히 역접이죠? 근데 이 역접을 순접으로 바꿔버리는 게 누구예요? 얘예요, 얘.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누가 믿겠냐? 그런 거를. 그렇게 드래브, 먼데인한 게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이퀄. 그렇죠? 순접 관계라는 걸 누가 믿겠냐? 이렇게 가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 나온 것 중에 순접으로 되어 있는 건 몇 분이 없죠? 하나뿐이 없네요. 뭐요? 태가 올랐던 캐널리스트. 그렇죠? 그렇게 드라이브하고 먼데인한 것이 서치 크리에이티비티를 촉진한다는 거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어? 이해갑니까? 이 문제 길지만 여러분한테 딱 들어가는 팁은 하나예요. 뭐요? 의문문 나오면은 역접성으로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사랑하죠? 그렇지만 의문만 되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과연 그렇죠? 미워할까?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네. 46번 됐어요. 질문 넘어갑니다. 47번. 연정. 황연정 몇 번 썼어요? B번이요. 솔직히 게리맨더라는 단어의 어휘를 물어보는 거죠. 어휘 의미를요. 그 선거구 라인을 지역 라인을 교묘하고 영리하게 바꿈으로써 그 파리 보스 정당의 당수는 어떤 보링 블락이든지 out of what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요. 그렇죠? 게리맨더, 저리맨더, 저리맨더, 게리맨더. 우리말로는 게리맨더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저리맨더라고도 많이 읽는 단어인데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제네요. 그렇죠? 이 게리맨더는 어떻게 나온다는 하면요. 미국의 상원의원 이름이에요. 게리맨더라는 상원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죠? 그 선거국 지역을 행정구역 라인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다 만들었던 겁니다. 그냥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볼까요? 뭐 이런 식의 땅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렇죠? 여기는 야당이 주로 이기던데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는 여당이 이기던데 여기는 야당이 이기는데 그러면 투표하면은 야당 의원이 몇 명 당선될까요? 잘못 그렸나? 그렇죠. 뭐 어쨌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야당 의원이 몇 명이 당선돼요? 2명이 당선되고 여당 1명 당선되잖아요. 그럼 얘는 교묘하게 이걸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렇죠? 선거구를 지역을요. 다시 나눠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그렇죠? 하나의 선거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렇죠? 교묘하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그러면 안 많아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잘해야 돼. 게리맨더 하려면요.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선 당연히 여기가 하나로 묶어버리면 여기서 누구 나와요? 그렇죠? 야당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섞어보면 어때요? 요거 두 개 합친 것보다 이게 크면 이거 여당 나오겠죠. 요거보다 이게 크면 이거 여당 나오겠죠. 이걸 원래 저리맨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게리맨더라는 의원이 이렇게 행정구역 라인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자기네 당에 유리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논란이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묶어주냐에 따라서 그렇죠? 표가 갈리기도 하죠. 표가 갈리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 있는 gerrymander라는 단어는 B가 답인데 답이 두 개죠. B하고 E요. 근데 연정이는 왜 B라고 했죠? 그쵸? 어떠한 선거구든지 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out of hand는 뭡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쵸? out of hand. 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좀 이건 이상하네요. 그쵸? 그것보다는 뭐예요? 어떤 선거구들이 out of existence. 어때요? 그쵸?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교묘하게. 그래서 뭡니까? 그쵸? 야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제거해버리고 사라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 선거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답은 B요. 질문.
괜찮아요? 248번. 음, 248번 봅시다. 수진. 몇 번이요? 4번이요. 그쵸? 그는 범죄 현장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관련된 게 밝혀졌어요. 앞에 봅시다. 그는 범죄 현장에 없었어요. 그가 관련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단순화시킨 무슨 말이죠? 직접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현장에 없었던 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어서 참여했다는 거죠. 그 내용 쓰면 되죠.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그 도난 사건에 펜스, 울타리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 범죄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stolen은 안 되겠고요. assist도 괜찮고요. witness는 목격했다는 이상하죠? aid도 도와줬다죠. financed, 뭐 돈을 대줬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거 assist, aided, financed겠죠. 근데 두 번째 있는 것도 도와줘야 되는데 testify, 증언한 건 아니죠. 입증한 거는. abet, 교사하다. mastermind, 이것도 뭡니까? 주요 계획을 짠 사람이에요. 그럼 직접 하지 않고 계획 짠 거니까 괜찮죠. 그러면 D예요, E예요? D라고 쓰면 손 드시죠. 오케이. E라고 쓰면 손 드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방향성은 둘 다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면 조수진, 조수연, 죄송합니다. 조수연이요. 그렇죠? 수연, 어떻게 되죠? 왜 D라고 E를 제꼈죠? E라고 쓰신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finance가 된다고 그랬지 돼야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문장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답에 나오는 복이에요. 그게 finance 정도가 나오려면은요. 그렇죠? finance랑 관련된 단서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계획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걔가 그걸 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재정 담당 요원으로서 어떻게 했지? 그러면 finance, 자금을 집행했지.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돈으로 도와줬다는 이야기. 우리가 원하는 건 간접적으로 도와줬다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돈으로 도와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에는 약간 좀 먼저 앞서간다고요. 이해가요? 선생님, 돈으로 도와준 것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돈까지 나올 정도로 구체적인 단서가 너무 없어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D가 답인데 E 쓰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E요. 그거 물어볼게요. E가 굉장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제자가 항상 쓰는 트릭을 얘기하는 겁니다. E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이낸스 솔직히 파이낸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파이낸스 좀 아닌 것 같았는데요. 그쵸? 여기서 어벤이 부축이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파이낸스가 아니라고 왠지 찝찝하다고 느꼈을 텐데 그래도 5번을 쓴 이유는 솔직히 마스터마인드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 걔가 계획을 딱 마스터마인드, 걔가 이렇게 주 계획을 세운 설계자야. 직접 행동 요원이 아니고 이 마스터마인드가 항상 좋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투블랭크 문제 중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굉장히 가장 매력적인 단어를 항상 어디에다가 오답의 한쪽에다가 찍어 넣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뒤에 것만 쫙 보니까 와, 딱 느끼기에 마스터마인드 너무 좋은데 라고 느끼지만은 그 앞에 있는 파이낸스가 페이크인 거예요. 그리고 어벳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교사하다는 뜻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어벳이 어떤 의미라고요? 선동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벳은요. 그거예요. 원래 의미는 어벳의 bet이요. 베이트예요. 베이트. 미끼죠. 미끼. 그렇죠? 베이트 알죠? 어떤 미끼를 딱 던져서 야, 네가 가서 그런 거 있잖아. 꼬마 애들이 야, 그런 상황 있잖아. 네가 가서 쟤 때리고 오면 내가 이거 초콜릿 한 봉지 줄게.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걔가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거야. 진짜지. 쟤 때리고 오면은 그죠? 나 그 초콜릿 한 봉지 주는 거지. 그럼 가서 때리고 와요. 줘. 그럼 가져. 빈 봉지잖아. 막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게 어벳의 뉘앙스예요. 그게 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간접하는 거 괜찮죠? 됐어요? 질문. 그 다음에 49번 볼게요. 49번. 승원, 몇 번 같아요?
A번이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폭력적인 존재이다. and.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러므로가 있어서 순접인 걸 더 확인해 주죠.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뭔가 하면요. 분쟁 해결 이론이에요. 누구 사이에? 민족과 국가들 사이의 분쟁 해결 이론은 어떠한 이론은? 그쵸? 이러한 이론은 is flawed예요. 그쵸? is flawed예요. 일단은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어떤 걸 보나 하면요. 인간은 폭력적이다. 그래서 이 이론은 그쵸? is flawed. 근데 blank flawed예요. 그럼 여기 부정어가 들어가면은 어때요?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럼 저는 그것만 봅니다. 뭔가 하면 뒤에 봐서 싹 보면서 혹시 flawed를 뒤집어 버릴 만한 내용이 있나요? supposedly, figuratively, inherently, manifestly, innately. 여기서 그쵸? 잘못된 거를 뒤집어 버리는 말 있나요? 그건 없네요. 그러면 flawed, 즉 이 이론은 잘못된 거네요. 맞아요? 이 이론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고 뒤집어 버리는 부사는 앞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요 이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쵸? 요 이론이 틀렸어요. 그쵸? 왜? 그 이론은 그쵸? account for this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쵸? 이게 이것이겠죠. 인간은 폭력적인 거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잘못된 건가요? 설명 못하는 이론이 잘못된 건가요? 그쵸? 앞에 말한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잘못된 거야?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 잘못된 거야? 못하는 거죠. 그럼 잡혔네요. 예. 그쵸? 앞에서 설명 못하는 거 잡으세요. 여러분 설명 못하는 거하고 설명 안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나 이론인데 설명하기 싫어 안 할래. 이럴 수는 없어요.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럼 답은요? 이해가요? 왜? 선생님 decline, refuse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안 하는 거죠. 프렌치는 두려워하는 거죠. 뭐 이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쵸?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 잘못됐네요. 그럼 어떻게 잘못됐죠? 그럼 매우. 인데 뭐라고 썼어요?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그쵸? 내재적으로. 됐어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요? 오케이. 솔직히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그쵸? 2다 라고 써놓고 그쵸? 그쵸? 뭐 3원 2차 방정식이 그쵸? 어떤 3원 2차 방정식? 이것을 설명 어떻게 하는 3원 2차 방정식은 그쵸? 미적분 대수학은 그쵸? 어떻지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설명 못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네. 수원 괜찮죠? 그 다음에 250번 수호. 응? 몇 번? A번. 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논리 문제를 풀면서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거 따져가지고 현재 사실을 봤는데 풀어본 적 있으신 분? 문법 문제 말고 논리 문제 풀면서 그런 거 따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논리 문제에서는요. 그렇죠? 가정법이 거의 그렇죠?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에서 그걸 따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거 따지면 본인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be accused of나 be guilty of는 그렇죠? 논리 문제에서 해석상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었죠. 제가 사람을 때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거나 그렇죠? 또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는 사람을 때린다는 거야, 안 때린다는 거야? 때린다는 거죠. 큰 의미 없어요. 그러면 얘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날려버리고 그 노인네가 그렇죠? not 그렇죠? 어떤 짓 안 하네죠. 어떤 짓 못하는 거죠. 자신의 애정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지 않는다죠. 그 노인은 애정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애정에 관련된 거 보여줘야 돼요. 그가 어린아이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여러분 이 단어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단어를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betray 무슨 뜻이죠? betray 1번 무슨 뜻이에요? 배반하다. 그런데
2번 뜻으로 betray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show, reveal. 그렇죠? 드러내다, 폭로하다, 보여주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여기선 배반하다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원래 어원은 똑같은 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수호한테 수호야 너 되게 멋있어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my words betrays me, betrays my 뭐 intention. 그렇죠? 내 말이 나를 배신해 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수호야 멋있어 라고 했는데 말이 병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렇죠? 이 내 말이 나를 배신되는 거죠. 이 betrays me 그건 뭐예요?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 betray란 단어가 show와 reveal이 있다는 거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그의 행동이 뭘 보여주죠? 그가 그녀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까요? 그렇죠? 이 그녀가 I겠죠. 그럼 보세요. 그의 행동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면 걔는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그의 행동이 그 꼬마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면은 그는 애정을 뭐하지 않는 애죠? 가지지 않지 않은 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애정이 그 여자를 미워하는 걸 보여준다면 어때요? 행동이 미워하는 걸 보여주면 걔는 애정을 갖지 않은 애가 돼야겠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됐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방향성을 자꾸 보기를 보면은 보기 단어가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같다 안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방향성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어때요? 몇 번 같아요? 몇 번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저한테? A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 뒷부분에서 그 아이를 싫어하는 게 antipathy나 dislike죠. 맞아요? tolerance는 참아주는 거니까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좀 애매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antipathy하고 dislike가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애정을 가지지 않은 게 돼야 되면 가지다는 의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rationing, 할당하다. promising, 약속하다. 좀 이거 이상하죠? 그렇죠? 약속하지 않는다, 할당하지 않는다. 이걸 애정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애매하죠. 그럼 뭘로 가야 되죠? fondness나 adoration. 이게 좋아하는 거죠. 그럼 아이를 좋아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걔는 어때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애정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애정을 낭비하지 않는 거라 하자면 라피치가 주는 거죠. 낭비하지 않는 건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죠. 그렇죠? 안 주는 거죠. 낭비하지 않는 건 주긴 주대로 같아요. 코딱지만큼 주는 거죠. 그럼 적게 준다. 이런 말이니까 부정적이죠. 낭비하지 않는. 그러면 스틴트는요. 이게 스틴팅이 할당된 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죠? 아끼다는 의미죠. 그러면 아끼지 않는 거는요. 많이 주는 거군요. 이해가요? 답은요. 여러분 답 뭐 같아요? 지금까지 왔는데 모르겠어요. 먼저? 뭐예요? 몇 번이요? 다시 설명해야 되나? 이거 잘 모르겠나요? 이해가요? 안 가요? 오늘 왜 이러는 건데요? 왜 반응을 알겠다든지 모르겠다든지 반응을 해야지 제가 다시 하든지 넘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예요. A가 그쵸? A가 not blank love 세미콜론 A의 태도가 attitude가 그쵸? show 그쵸? to her 그쵸? show 그쵸? his blank to her 뭐 이렇게 봅시다. 그렇죠? 그럼 괜찮아요. A는 사랑이 있는 애일까 없는 애일까 몰라. 그렇죠? 결국 이 문제예요. A가 B에게 대하는 태도가 보여주는 거는 그가 그녀를 어때요? 여기 사랑하고 있는 거를 보여준다면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없다고 할 수 없어. 맞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뭡니까? hate, 미움이라면은. 그렇죠? 미움을 보여주는 거면 사랑이 있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온 거죠? 사랑을 보여줘. 꼬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즉, 그 A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 사랑을 아끼고 인색하지 않다고요.
그렇죠? 이 스틴트가 인색하고 아끼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고 단어를 꼰 겁니다. 단어를요. 됐어요? 수호 괜찮아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D요. 솔직히 제가 그 선입견을 넣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하다 보면은 선입견이 들어가긴 하죠. 그 할아버지가 그 어린 소녀를 그쵸? 물론 방향성은 다 가능하지만 뭐 그쵸? 엔티퍼시 반감을 가져요. 뭐 증오해요. 이렇게 가는 건 좀 어색하죠. 그쵸? 노인이 설마 노인 그게 더 좋아요? 할아버지가 꼬마 어린애를 싫어해요가 좋아요? 좋아요가 좋아요? 좋아요가 훨씬 더 부드럽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는 그렇죠.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넣어볼 때는 그래도 될 만한 걸 먼저 넣어보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또 어느 학생인데 할아버지가 꼬마 소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변태예요. 그렇게 생각되나요? 그냥 귀여워하는 걸로 느껴지죠. 귀여워하는 걸로 그렇죠. 그 다음에 251번 승민, 민선. 예? 이 문제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많이 보지 않았어요? 괜찮죠? 이건 왜요? 얘 때문이죠? 더 많은 데이터 나오면 맨날 버트리스 나오는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쵸?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거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더 많은 걸 가지고 add, 더하다는 의미가 나와야 되죠? 저 추가하고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왜? 왜? 그쵸? 현 상태는 어땠으니까요? 그쵸? 어땠으니까요? 불충분했으니까. 왜 현 상태는 불충분하죠?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는 안 느끼죠? 어렵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오케이. D번 쓰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것뿐이 안 썼어요? D를요? 도대체 이건 뭐 쓴 거죠? 잠깐만요. D 말고 D 쓰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서지현 뭐 썼어요? B요? 볼스터, 서포트. 여러분 A, B, D, A 쓰신 분 손 드세요. A. 그 다음에 B 쓰신 분. B가 많군요. 아, 이 문제 제가 놓쳤네요. 그쵸? 놓쳤네요. 출제자가 더 영리했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B 말 되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잘 보세요. 원래 모어 데이터니까는 버트리스나 볼스터 다 강화시킬 수 있죠. 근데 모어니까는 버트리스가 더 좋은데 그걸로 볼스터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 힘들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저희 보니까는 누구야? 형수도 B 썼죠? 형수. 그럼 형사 이 세미콜론은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순접. 이게 중요하죠. 세미콜론이 순접인지 역접인지에 따라서 어때요? 얘가 그쵸 충분한 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가 정해지죠.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지연,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그쵸.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역접이에요. 왜 역접인지 잡아보세요. 솔직히 D 쓴 사람들도 민선 역접인 이유 알아요? 에지 때문에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역접이 되려면 뭡니까? 서로 대립되는 두 개념을 얘기해야 되는데 에지 하나 가지고 그럴 수는 없죠. 잘 기억하세요. 앞에 봅니다. 팁이요. 중요한 팁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요. 시간의 차이가 뭘 나타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 변화가 나온다는 것은 역접이라는 걸 알고 있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게 뭐죠? 옛날에는 뭐뭐였다. 그러나 지금은 뭐뭐다. 이 과거와 현재의 대립을 봤어요. 그렇지만 시간의 차이는 항상 과거하고 현재만 나는 게 아니죠. 대과거하고 과거가 날 수도 있죠. 또요. 현재와 언제가 될 수도 있죠. 미래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번 보자고요. 과거와 현재는 주로 부사로 대립시키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제 눈에는 뭘로 보여요? 민선? 이게 now예요. 현 상태는 이거죠. 그럼 앞에 과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과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 부사가 어디 있어요?
그쵸?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need to, should, will, mus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need to는 할 필요가 있다. 해야만 한다. 그쵸? 또 할 것이다. 요런 게 나오면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면 앞으로예요. 이 개념이 뭡니까? 앞으로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have to. 이거라면 다 뭐죠, 이거? 이게 뭐예요? 앞으로 지향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사람은 닥터 박사는 닥터 스튜어트는 자신의 주장을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뭐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즉,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란 말이 여기서 생겼다 그죠? 앞으로. 그러면 지금은 현 상태는 어떻기 때문에 보강이 안 된 상태였죠. 그래서 보강이 안 된 상태를 찾으세요. acceptable이에요? inadequate예요? 지연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요 다시 한번요. 이제 시간 부사가 대립할 때 have to, will, should 이런 것들이 미래를 지향하는 거하고 과거, 현재하고 둘이 대립해서 시간 차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252번 양종 10번이래요. 잘 보세요. 이것도 재밌는데요. 보세요. take A for B지요. 이게 뭐죠? A를 B로 간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no라는 것을 대답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뭐죠? no라는 거를 대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까? 항상 얘는 뭐예요? yesman이군요. 그렇죠? 문제는 yesman은 어떻게 분류돼야 되죠? 이때 sometimes는 역접 아닙니다. 그렇죠? yesman은 sometimes 이때 역접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yesman은 뭐라고 분류돼야 돼요? 양종 몇 번이라고 그랬죠? 네? C번이요. 동의해요? 동의해요? C라고 쓰면 손 들어보세요. C. B라고 쓰면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B가 더 많네요. 그쵸? yesman은 그쵸? zealot, 맹신하는 사람입니까? 그쵸? 초지일관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갈게요. 거꾸로 다시 주목. 여기에 no를요, yes로 바꿔버리면 뭐예요? 얘는 yes를 답으로 여기지 않는 애예요. 그럼 뭐야? 항상 no 하는 애죠. 그렇게 되면 답은 뭘까요? 그렇게 되면 답이 뭐죠? 그러면 그래도 B 쓰신 분들은 그래도 B죠. 항상 한쪽만 택하니까 일관되네요. 항상 찬성만 하는 것도 일관적인 거고 항상 반대만 하는 것도 일관적이네요. 그렇죠? 그럼 B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항상 yes만 하는 애는 어떤 애죠? 1번. 일관되게 의견을 표출하는 애. 2번. 그쵸? 일관되게 찬성하는 애. 그럼 여러분 뭐가 답이에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고요? 항상 yes만 하는 애는 어떤 애죠? 일관된 애, 일관되게 찬성하는 애. 그럼 여러분 뭐가 답이냐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게 답이겠죠? 그러면 일관되게 찬성하는 애가 답이겠죠? zealous는요. 맹신하는 거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게 zealous이죠. 그게 답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더 합시다. C가 답인데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no가 아니고 yes로 바꿨으면은 이게 또 재밌어져요. 항상 no만 하는 애. 그러면 이때는 persistent가 답일까요? erratic이 답일까요? 그때는 persistent가 답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유는 zealot하고 erratic은 뉘앙스가 틀려요. zealot은 어떤 게 무조건 옳다고 믿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애죠. 그렇죠? erratic은요. 반대하는 애죠. 근데 이거는 erratic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올바르고 정통적이고 제대로 된 거로부터 반대하는 의미라서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잘못됐다는 개념이 이단이라는 의미가 erratic에는 들어가 있다고요. 정통과 옳은 것을 반대하는 이단, 이교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항상 뭐예요? no만 얘기하는 애가 이교도예요? 꼭 그렇다고 항상 아닌데요 얘기하는 애가 그렇죠? 틀린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no라고 얘기하는 게 wrong, 잘못됐다는 개념이 없는데 erratic에는 무슨 개념이 있어요? wrong의 개념이 있다고요. 똑같은 뉘앙스지만 이 사람 재밌게 썼잖아요. zealous는 wrong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다는 의미는 없다고요. 근데 erratic은요. 그쵸? 항상 반대하는 건데 뭐예요?
저 올바른 것을 반대하다는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no가 아니고 yes가 됐다 그러면 답은 저는 그때는 B로 간다고요. 됐어요? 정말 그쵸? 제가 진짜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A번 쓰면 손 드세요. A요, 그쵸? 한 명뿐이 없어 또 있을 것 같은데 A번이요. 그죠? 용감하게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왜 손을 들라고 왜 물어봤는지 알 것 같아요? 왜 물어봤는지 모를 것 같아요? 왜? 지금 여러분 중에는 갑자기 A번이 왜? 그쵸?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진단 내리세요. 본인이 자꾸 땀들하고 뭐가 틀린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A번이요. 제 생각이 이래요. 거절할 수 없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쵸? 손님은 왕이다. 그쵸? 물건 팔아먹으려면 손님한테 안 돼요. 아니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너무 들어갔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험을 끌어내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거기서 카트 시켜야 돼요. 또 그러는구나. 그러고 잘라야 됩니다. 그쵸?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막 소설가적인 기질, 창의적인 기질 이런 분들이 특히 그죠?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요, 그죠? 딱 의미가 똑같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를 갖다가 뭡니까? 그죠?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답이 되게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혹시 또 쓴 사람 있어요? 노토리. 이거는 엄청난 창의력이 필요하죠? 공증인이, 그렇죠? 공증인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녁반에는 있었어요. 그쵸? 저녁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증인을, 그쵸? 왜 공증이라고 썼는데 설명을 듣는데 정말 오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래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누군가 친구랑 논리 공부를 하다가 스터디를 하다가 친구가 왠데 하고 물어보는데 자기가 친구한테 그게 왜 답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설명하고 있죠. 그거 틀린 겁니다. 그쵸? 그쵸? 얘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설명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내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거는요. 지금 본인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 단서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해서 한 단어만 얘기해보세요 해도 딱 들으면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고 이런 경우가 있지. 그렇죠? 공증인의 집에 가서 막 그렇죠? 아니라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자기가 굉장히 오래 그리고 또 감정을 실어서 맞잖아 막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렇죠? 잘못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53번. 정주현 3번이요. 3번이라고 쓰신 분들 손 들어보시죠. 이건 거의 압도적으로 3번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3번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쵸 세계 많은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었지만 어떻게 된다니까 서로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지만 어떻게 되니까 반대말 들어가면 되는데 반대말 되어야 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그쵸 아직도 실행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이게 답이 C겠죠. 또 반대말 되는 거 있나요 혹시요? 질문하실 분. 몇 번이요? 5번? 5번 봅시다. 그것이 disdain, 경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intervene, 개입한다. 보세요. 경멸과 개입이요. 제가 물어볼게요. 개입의 반대는? 개입의 반대는 뭔데요? 개입의 반대, 경멸. 경멸의 반대 뭔데요? 개입. 엄청난 고차원적인데요.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것 같은데 저는 경멸의 반대는 그쵸? 찬양. 개입의 반대는 그쵸? 안개입. 그쵸?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금지 못하는 거다. 퍼시스트 아직도 존재한다. 프로스크라이브 없어야 된다. 그렇죠? 퍼시스트 있어야 된다. 있다. 돼요? 지금 무슨 말이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쉬운 문제 왜 냈냐고요? 혹시 A하고 B를 그렇죠? 순접의 단어를 찾아서 틀린 분 손 들어보죠. B 쓰신 분. B. A 쓰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혹시 이런 높아심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연이는 옛날에 착했어요. 그리고 요즘엔 어때요? 예? 안 착해야 되죠? 근데 이거 착하게 만들려면 이 역접을 다시 순접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스틸이요. 스틸이 들어가면 역접이 다시 순접된다고 그랬었죠. 지연이 옛날에 착했어요. 그리고 요즘엔 어떻죠? 서지연이요. 백지연 말고요. 백지연. 그렇죠. 지연이 서지연 옛날에 착했어요. 그리고 요즘엔 어떻죠? 근데 나빠야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스틸 넣어버리면 여전히 어때요? 착하죠. 그래서 어느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왜 문제 넣냐면 선생님 디스파이트 역접인 거 알지만 뒤에 스틸이 나왔으니까 여전이니까 이거 다시 순접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스틸은 시간이 대립될 때 그 시간의 대립을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앞에 있는 디스파이트 절은요.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게 똑같은 시제예요. 그럼 이 스틸은 이 디스파이트 이전을 받는 스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스틸 가지고 무조건 다시 순접된다고 다시 역접을 순접으로 돌린다고 느끼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전히는 금지된 시점을 얘기해서 여전히가 아니라 그렇죠. 금지되기 이전 시점처럼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제가 기계적으로 스틸을 다시 역접을 순접으로 바뀌는 부사로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풀었을까봐 이 문제는 남겨놓은 겁니다. 이해가죠? 스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54번. 254번. 백지연. 뭐야? 어디 갔어요? 벽. 이거죠? 그냥 봐도 돼요. 봅시다 그냥. 안 나오면 더 찾고 싶죠? 봅시다. 다시 볼게요. 벽과 마루 장식이 그쵸? 원주민 주부들이 만든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떻죠? 원주민 벽 장식은 일반적으로 어떻죠? 모르죠? 지영? 맞아요? 근데 remaining hours, days, and most weeks예요. 재밌네요. 그쵸? 왜요? 일반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쵸? 뒤에 remaining이 순접이죠? 그럼 동그라미 쳐야 되죠? 분사구문이니까. 몇 시간, 며칠, 많으면 뭡니까? 몇 주 남아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활동이나 날씨나 이런 거에서 지워지기 전에요. 그러면 주모, 지영 쳐보세요. 몇 시간 남아있으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목해 봅시다. 잘 보세요. 지영이는 수업 끝나고 학원에 3시간, 4시간 남아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영이는 어떤 학생일까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일까요? 집에 가는 학생일까요? 지영, 어디 봐요? 앞에 보니까. 어때요? 지영이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집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수업 끝나고 학원에서 4시간 동안 남아서 자습하다 갑니다. 지영이는 집에 가는 학생일까요?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일까요? 어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둘 다 되죠? 선 3-4시간 남으면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남는 게 아니잖아. 집에 가잖아, 얼굴. 그럼 집에 가는 학생 아니냐? 집에 가잖아, 어차피. 그 집에 가네요. 그럼 집에 가는 학생 아니야? 예. 그럼 학원에서 3시간, 4시간 무슨 학원 남아 공부하는 학생 아니야? 맞네요. 뭐가 답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영이는 수업 끝나고 기껏해야 3시간 정도 학원에서 자습하다가 집으로 가버리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지영이는 집에 가는 학생이에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집에 가는 애요. 뭐 때문에 그럼? 3시간은 중요하지 않죠? 끼키야 3시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지영이는요. 수업 끝나고 3시간씩이나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요. 그러면 집에서 공부하는 애,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는 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죠? at most요. 그렇죠? 그 장식이 남아있는데 얼마 남아있죠? 기껏해야 그쵸? 몇 주, 많아봤자 몇 주, 그리고 before 사라져버리네요. 그쵸? 그러면 몇 시간, 몇 주, 며칠이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까?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건 그쵸? 그럼 앞에 블랭크는 그쵸? 사라져버리는 거네요. 오래 안 가는 거네요. 그쵸?
이게 그러면 제가 기껏해야 10년 이러면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쵸? 기껏해야 1000년 이러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래도 1000년인데 그 길지 아니에요. 기껏해야 1000년이면 그쵸? 짧은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고작해야 1000년에 불과해. 그쵸? 인류 역사가 수십억 년인데 이래버리면 1000년 짧은 거라고요. 그쵸? 됐죠? 그럼 짧은 거를 보니까는 어때요? ephemeral하고 뭐가 되죠? impermanent. 그쵸? 영원하지 않은 거죠. 두 개 남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건 뭐가 좋아요? 사람의 활동이나 날씨나 또는 대체되어져요. 새로운 무엇에 의해서 대체되어지죠? 새로운 무엇에 의해서 대체되어지죠? 새로운 무엇에 의해 대체될까요? 몇 번? 네? D번. 새로운 가구에 의해서. 그래요? 처음으로 다시 가자고요. 새로운 게 나왔다는 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옛날 게 있었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그 새로운 거 나오기 전에 옛날에 뭐가 그거를 처음에 만들었죠? 새로운 거 만들기 전에 뭐가 처음 만들었죠? 집안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created, 만들었던 decoration, 장식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새롭게 뭐를 했을까요? furnishing을 했을까요? decorations를 했을까요? 이해가요? 두 번째 블랭크는 뭐가 채우라는 겁니까? decorations하고 같은 거 채우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decoration의 동료는 designs가 좋아요? furnishing이 좋아요? 디자인이죠. 답은 B요. 100점 됐어요? 네.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